오늘 발표 맡은 연세대 미래캠퍼스 대학원 부원장 이광수 교수입니다. 발표는 보고서 목차대로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고요. 자, 첫 번째 대학의 목표와 전략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 대학의 비전과 전략은 다음과 같이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과 발전 목표, 학교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5대 중점 분야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스완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 결과에서 강점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개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략 1은 학생 중심의 교육 연구 환경 조성이고요. 2는 맞춤형 역량 기반 교육 체계 구축, 3번은 융합형 혁신 인재 양성, 4번은 생애 전주기 맞춤형 연구자 지원 체계, 5번은 대학원 중심 거버넌스 재설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연구와 교육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전략을 통해서 주요 실적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24년에 총 327억 원의 연구비를 좀 수주했고요. 대학원생들의 장학금과 인건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질적 수준 같은 경우에서는 FWCI 값이 조금 하락을 하였으나 여기 보시면은 Q1 논문이라든가 상위 2% 연구자 비율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성과 보고서에서 보시면은 성과 값이 하락을 좀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저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지금 23년, 24년, 25년에서 79학번, 80학번 교수님들이 대거 지금 은퇴를 하고 계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나중에 새로 신교수님들이 채용되면은 보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연구 중심으로의 체제 개편 실적과 성과인데요. 저희 4년도에는 크게 3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K21 운영위원회 겸 대학원 혁신위원회, 대학원 IR센터 운영위원회, 단과대학교 추진위원회가 있었고요. 다음과 같이 높은 실적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거버넌스 고도화를 추진해서 이것을 다시 추가적으로 혁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총괄위원회 이와 같이 6개의 조직 구조로 전문화 고도화를 하였고 올해 25년에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 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공통 융합 비교과 교과목을 운영했고요. 24년도에는 공통 교과목 8건을 운영됐고 그중에 2건을 새로 개발했고 융합 교과목은 전년 대비 467% 증가한 14건을 개설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23건으로 23년 대비 230% 실적을 달성했고 이와 같은 걸 통해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학원 행정과 학사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했고요. 교수법 특강 8회 대학원 혁신 운영회를 통해서 대학원 행정과 학사 운영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대학원생 대상으로 권익 증진과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심리 전문 상담자를 채용해서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학과 내규 개편 및 학습 지원 관련입니다. 학과 내규를 4건 개편했고요. 대학원 신입생을 위한 멘토링 및 LT 프로그램을 총 20출에 운영했습니다. 또한 학생 제한 기반 교과목 개설 시스템을 운영했고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전년 대비 310% 성장했습니다. 학생 몰입 환경 조성 및 복지 개선 관련해서는 연구 지원 비교과 특강을 14건을 진행하였고요. 대학원생 전용 공간과 열람실을 신설해서 학생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BK21 대학원 혁신사업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다가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서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 확보 및 인사제도 개편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는데요. 작년 24년도에 전임교원 확보율은 104.96%로 목표를 저희가 초과 달성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제도를 개편을 통해서 교수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정교수 대상 3단계 인센티브 제도를 규정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연구 트랙 명예 특임 교수님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작년부터 연구 부학장님들에게 직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임교원 채용과 더불어서 맞춤형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구 환경 개선과 연구 성과 홍보 관련입니다. 학교에서 팀에서는 사업단에서는 연구 분석용 공동 기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환경 개선에 약 4억 원을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23년 대비 105% 실적이고요. 대학원 연구 몰입 환경 조성과 인프라 확충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맞춤형 연구 지원 확대를 또 하고 있는데요. 미래 선도 연구 사업을 통해서 신임 교원 24분에게 1억 8,5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아이콘 센터라는 융합 연구원을 통해서 12회 운영을 했고 초학제적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성과 홍보를 위해서 25건의 연구 성과를 교내외에 홍보를 했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 연구 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에서는 TA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TA1, TA2 해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4년 37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7억 6,2천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BK 참여 학생의 약 41%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대학원생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을 위해서 RA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총 155명이 여기서 지원을 받았으며 3억 4,4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성적 우수 75명과 생활비 지원 8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우수 논문 게재 동료를 위해서 장학금 지원으로 17명 선발해서 총 1,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와 산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융합형 혁신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초청 특강 35회 창업 연계 교과목 44건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구소와의 학생 협력을 위해서 대학원 강의 8건, 대중 강연 48건, 지역 연구소인 키스트와의 융합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한 업무 협약 MOU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 3년 동안 약 100건의 MOU를 체결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학생 및 국제 교류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많은데요. 이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적응을 위해서 다양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한국어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특강 프로그램과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외국인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원 조직을 확대하여서 24년에는 총 23건의 국제 MOU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MOU 건수는 지난 23년 대비 230% 증가해서 국제화 성과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제 공동 연구 및 글로벌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대비 이런 국제화 공동 연구 및 글로벌 활동이 매우 강화하였는데요. 국제 공동 연구 건수가 9건, 국제 학술 대회 참가권이 27건, 해외 학자 초빙 특강이 11건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전년 대비 450%, 540%, 367%로 아주 크게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대학원생들이 세계적 학문적 동향을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술 연구 지원 및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문 후속 세대의 강의, 연구 기회 확대를 위해서
BK 학대를 관련해서 BK 참여를 통해서 석박사 졸업을 한 학생 중 33명이 캠퍼스의 교원 및 연구원으로 채용이 되었고 약 7개의 과목에서 강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LT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의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을 하였으며 연구 기회 확대를 위해서 학문 후속 세대 대상으로 연구 진흥 사업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연구실 안전 환경 개선 및 제도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24년도에서는 홈휴드 설치, 방화문 교체 등 총 47건의 물리적인 개선을 완료하였고 우수 연구실 인증을 과기정통부로부터 2건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캠페인과 정기 안전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의 안전 교육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권익 보호 및 외국인 지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학생들의 권익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24년도에는 대학원생이 저희가 1000명 정도인데 약 337명을 대상으로 해서 권익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재 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7회 운영을 하였고 외국인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같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총 12건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을 총 12건 운영해서 23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육연구단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단 지원을 위해서 BK21은 연구단은 장학금을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하여 하고 있고 교육 및 연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연구단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총 6종의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총 2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금액은 전년도 23년도 비해서 약 128% 증가를 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더불어서 리플렛과 뉴스레터를 발간해서 사업 성과를 홍보하고 있고 단과 대학별로 추진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구 장비 확충 및 행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K 사업단은 각 사업팀의 연구단 팀의 사업비의 약 10% 규모를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23년 대비 이 금액은 약 134%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연구단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했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연구 장비 11개를 구입하였고 이에 총 2억 1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행정 인력을 전체 배치해서 대학원생들의 행정 업무를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행정 인력은 약 5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산 집행과 성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총 저희가 받은 예산은 13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12억 5,4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작년 24년 예산 집행률은 약 94%에 이릅니다. 네. 저희는 사실 23년도에 집행률이 좀 낮았는데요. 그때 23년 대비 약 20% 포인트 정도 크게 상승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국제화 활동, 교육 프로그램, 장비 환경 개선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거의 사용을 하였는데 프로그램 부분에서 조금 퍼센트가 80%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약간 좀 딜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해서 이런 것이 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위해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좀 관리를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별 핵심 성과 달성치를 보시면은 이 5개의 전략에서 달성한 핵심 성과 지표는 평균 목표 대비 116%를 달성을 했습니다. 즉 전략 1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100% 이상의 높은 달성률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전략 1에 대해서 왜 이게 이제 87%를 달성을 하였는데요. 자체적으로 원인을 파악해 본 원인으로는 우선 첫 번째로 R&D 기조의 변화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R&D 예산이 급격히 크게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서 수익 예산 R&D 관련 수주액이 많이 크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23년 대비 24년도에 외국인 학생과 그 파트타임 학생들이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장학금 지급률, 그 인건비 지급률에서 모수가 되는 이게 모수가 이제 늘어났고 R&D 예산이 축소가 돼서 수입이 장학금이 줄어드니까 이 지표값이 하나가 크게 떨어져서 이 전략 1이 목표를 좀 미달성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연세대학교는 저희 모든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부터 정액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되면은 이 지표값은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방향입니다. 6차 년도에는 5대 전략의 실질적 운영을 중심으로 전년도 결과의 환류와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5차 년도에는 그리고 7차 년도와 8차 년도에는 전략의 내재화 성과 확산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은 조금 빠르게 좀 제가 나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제가 너무 급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저희가 작년 사업을 하게 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88개의 사업 계획을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5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88개의 그 사업 계획 중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90% 이상 그 목표를 거의 사업을 수행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받은 예산이 거의 크게 약 13억 정도가 됐는데요. 그거 안에서 이렇게 88개의 그 사업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안에서 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달성을 좀 했고요. 특히 뭐 대표 실적이라고 저희가 내세울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국제화 활동이 전년에 비해서 물론 예산도 23년에 비해서 조금 더 배분을 하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센트로 비교해 봐도 건수나 이런 거 봤을 때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학생들의 그 국제화 감각이 많이 높여졌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든가 융합 이런 교과목이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거의 큰 폭으로 드러나서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과연 이제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마 시간차를 두고 아마 확보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상으로 연차평가 보고서를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